자, 안녕하세요. 사계수학 박범균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내신 강의를 좀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테마에 대해서 자, 하나씩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본 베이스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센수학, 고등수학 상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자, 이론 설명을 잠깐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예제들을 문제 푸는 형태로 세부적으로 쪼개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자, 곱셈 공식의 변형에 관한 예의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나와 있는 거 한번 쭉 보죠. 이제 자, 곱셈 공식에 대해서 자,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쭉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번부터 4번까지야 학생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고 온 얘기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자, 5번부터가 저희가 암기해야 될 용인데 5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부호만 좀 조심하면 되는 거죠. 5번의 아이디어는 예를 들어서 중간에 마이너스 보고 들어가서 a 마이너스 b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있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정리하게 되면 a 제곱 나오고요, b 제곱 나오고 c 제곱 나오겠죠. 당연히 제곱항이기 때문에 계속 다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뒤에 남는 게 2ab, 2bc, 2ac가 남을 건데요. 중간에 부호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a랑 b랑 곱하게 되면 얘는 부호가 플러스고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네요.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 b하고 c하고 곱해주면 얘는 부호 마이너스, 얘는 부호 플러스죠.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겠네요. 그러나 a랑 c랑 곱하게 되면 얘도 플러스고 얘도 부호 플러스이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호만 좀 조심해서 외우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봅니다. 그 다음 6번 세제곱 공식이 되겠죠. 당연히 이 과정으로 전개의 형태로 알아두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7번부터 90번까지 요거 4개는 이걸 반대로 한 게 인수분해죠. 인수분해 형태로 알아두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대 과정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외우도록 합시다. 외우고요. 자, 8번은 좀 예외입니다. 얘는 예외고요. 예외가 될 것 같고요. 자, 7번. 자, 세제곱 공식이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a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충분히 여기서 외우는 거는 저희가 따로 말 안 할 거고요. 그 다음 9번. 참고서 말하면 얘를 복 2차식이라고 정의하죠. 자, a 제곱 더하기 a 제곱 b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암기해도 괜찮지만 암기하는 거는 얘는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9번은 따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9번입니다. a 4제곱 더하기 a 제곱 b 제곱 더하기 b 4제곱이면 복 2차식의 연수분해는 아이디어가 요놈과 요놈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하는 거죠. 물론 제곱을 t로 치환한 형태로 푸는 것도 있지만 그건 너무 쉽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지 않을 거고요. 자, 4제곱항인 요놈과 요놈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듭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얘는 a 제곱으로 들어가고요, b 제곱에 가로 전체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완전 제곱이 되는 방식은 가운데가 플러스가 돼도 괜찮고요, 가운데가 마이너스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는 가운데 있는 이 항은 생각하지 않고 얘하고 얘만 가지고 완전 제곱을 만들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중간에 남은 게 더하기 2배가 남죠. 네, 더하기 하나 있네요. 그럼 빼기 하나 있어야 되겠죠. a 제곱 b 제곱이 하나 있습니다. 자, 중간에가 마이너스 2의 a 제곱 b 제곱이 되네요. 플러스 a 제곱 b 제곱이 되려면 더하기 3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그럼 얘하고 얘를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선택하는 방식은 얘가 완전 제곱이 되게 되면 그 다음은 a 제곱 빼기 b 제곱 형태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고요. 왜냐? 더하기 3이면 이런 꼴이 아니죠. 이런 꼴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얘를 아래로 적어보겠습니다. 합차가 되는 거죠. 합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더하기 ab가 되고요. 왜? 요놈을 ab의 가로 전체 제곱으로 봤습니다. 하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빼기 ab가 되겠네요. 순서 바꾸면 9번 공식이 되죠. 그 다음 10번 공식도 반대로 이쪽으로 외우라 그랬고요. 특별하게 얘는 이렇게 하죠. 이거 잘 보시죠. 자,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나오는 공식은 유일하게 10번 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꼴로 전개가 불가능합니다. 이해가시죠? 결론, 문제 중에 이런 꼴이 보이면 무조건 10번 공식을 떠올려라,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이해가시나요?
됐고요. 그 다음에 8번의 아이디어는 예외라고 했죠. 얘는 전개의 아이디어니까요. 8번은 아래다 적어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꼴을 전개하면 물론 이거 두 개를 먼저 전개하고 그 다음 요거 곱하는 것도 있겠죠. 맞습니까? 어떤 얘기냐면 요거 두 개 전개해서 그냥 x제곱 더하기 abx 정정하죠. a 더하기 bx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ab라고 적은 다음에 뒤에 x 플러스 c가 있어서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전개하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씩. 네, 그거 말고 얘를 한 방에 전개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x가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최고차항은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항은 x제곱항이 되겠죠. 그 다음 항은 x1창이 될 거고요. 맨 마지막은 상수항이 될 겁니다. 자, 각각의 개수만 볼 겁니다. xx 개수가 1 된다는 건 당연히 알 거고요. 상수항은 a랑 b랑 c로 곱했으니까 맨 마지막은 더하기 abc가 될 겁니다. 이해가시 어렵지 않죠? 그 다음 x의 제곱이면 요 x와 요 x랑 곱하게 되면 이 상수 c가 곱해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c가 곱해지면 같은 요령으로 a도 나오고 b도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x가 되려면 요 x 하나하고 상수 b랑 c랑 곱해지겠네요. 그럼 개수가 뭐가 되죠? bc가 붙죠. 그럼 bc가 붙으면 똑같이 ab도 붙고 ac도 붙겠네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ac 이렇게 붙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면 곱셈 공식의 변형 형태가 나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앞에 나와 있는 요거 외우기 벅차죠. 외워야 됩니다. 다. 그런데 여기까지 외우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수학에도 중요한 게 암기이긴 하지만 암기할 때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걸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다 쓸데없습니다. 전혀 외울 필요 없고요. 딱 하나 하자면 4번 요거 하나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암기합니다. 자, 떨어뜨려 가지고 4번 옆에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4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c 전개하는 꼴입니다. 얘는 밑에 풀이해가 잘 나와 있죠.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죠. 앞에다가 2 곱하고 2분을 밖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쓰겠습니다. a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b제곱 두 개씩 남는 걸 따로따로 적겠다는 얘기입니다. c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ac 이렇게 되겠네요. 는 정리하게 되면 앞에 2분의 붙을 거고요. 자, 짝짓죠. 요 마이너스 2b랑 짝이 되는 게 요 a제곱 b제곱입니다. 짝지면 a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bc랑 짝이 되는 건 보이나요? b제곱 c제곱이죠. 그러니까 더하기 b 마이너스 c 제곱이 되고요. 마지막 마이너스 2c랑 짝이 되는 건 a제곱 c제곱이네요. 더하기 a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렇게 배운다는 거 가지고 저희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만약에 if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가 빵이라면은 결론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얘가 빵이란 얘기죠. 아하, 무슨 얘기다? a와 b와 c가 서로 다 같아야 된다. 왜? 얘가 빵이 되려면 제곱에서 3개 단계 빵이라면 빵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도 빵 얘도 빵 얘도 빵이기 때문에 a랑 b랑 c랑 똑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그 다음 변형식을 외우지 말라 그랬죠. 딱 하나 외울 거는 저 같으면 차라리 이걸 외우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두죠. 자, 합이 주어지고 차를 구하는 과정이거나 반대로 차가 주어지고 합을 구하는 과정은 둘 다 제곱한다. 차라리 저 같으면 이 식을 알아두겠습니다. 자, 예제로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적어보죠. 자, a 플러스 b가 3이랍니다. ab는 4가 된답니다. 이 상황에서 a-b가 너 얼마니 물어봤다고 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합이 주어진 상황에서 차를 구하랍니다. 그럼 뭐 하자고요? 둘 다 제곱을 한답니다. 얘를 변형식으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냥 제곱할 겁니다. 양면 제곱합시다. a 플러스 b 제곱은 3, 3은 9가 되고요. 자, 이제 얘를 제곱해야 될 건데 얘는 뭔지 모르죠. 얘를 강제로 a라고 두겠습니다. 적어볼까요? a-b 제곱은 a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요거 두 개 그냥 연방 풀겠습니다. 자, 풀어보죠. 위에 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은
9란 얘기고요. R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은 A의 제곱이란 얘기입니다. 자, 요거 두 개 어떻게 할 거냐면 알고 있는 게 AB 알고 있죠. 빼버리면 A제곱 B제곱 사라지겠네요. 남는 거 4AB가 9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요. AB가 4라고 돼 있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16이 되겠네요. 아이디어가. 이해가 가시죠?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A가 허수가 나오겠네요. 요거는 좀 정정 한번 해볼까요? 얘를 좀 더 작은 걸로 고쳐보죠. 문제를. 자, AB를 좀 더 작은 수로 고쳐보겠습니다. 2라고 고쳐보죠. 뭐 예를 들어 1로 고쳐보죠. 1이라고. 1이라고 하면 얘가 1이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A의 제곱은 9 마이너스 하니까 5가 되네요. 결론 원하는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다. 원하는 답이 될 것 같네요. 이게 A 마이너스 B 값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차라리 저 같으면은 이 아이디어와 이 아이디어 두 개를 암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외우지 않고 어떻게 푸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7번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자, 이 8번에 관한 이 아이디어입니다. 여기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되는가 나와 있는 얘기죠. 자, 구하랍니다. 전개해야 되겠죠, 이거? 전개할 건데 이대로 전개해도 괜찮지만 전개하면 식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요거하고 짝져 보겠습니다. 이 A 플러스 B는 얼마입니까? 2 마이너스 C가 되고요. B 더하기 C는 2 마이너스 A네요. C 더하기 A는 2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이래 놓고 얘를 전개하겠습니다. 그럼 마치 요 2가 X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2변 3개 곱하면 8이겠죠. 2 3개 곱하면 8이고요. 그 다음 2 두개만 곱하면 4가 될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 2 하나 곱하면 2가 될 거고요. 마지막 2가 하나도 없는 거 있겠죠. 2 하나도 없으면 얘랑 곱한 거죠. 그게 얼마죠? 마이너스 ABC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자, 그럼 이제 4의 개수와 그 다음 2의 개수 요것만 결정을 합시다. 자, 8의 개수는 당연히 1일 거고요. 보이나요? 2 곱하기 개수 1이죠. 얘는 곱하기. 그 다음 4 개수면 요 2랑 요 2랑 곱해주면 당연히 마이너스 B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B가 있으면 똑같은 아이디어로 마이너스 A도 있고 마이너스 C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 개수가 되고요. 그 다음 2가 되려면 2가 하나만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가 곱해집니다. 개수가 플러스 AB가 되겠죠. 그럼 플러스로 AB가 나오면 똑같이 BC도 나오고 AC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건 8 마이너스 4의 가로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맞나요? 더하기 2배 가로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AC가 있고요. 마이너스 ABC네요. 이제 자, 여기다가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죠. 이 자리에 2넣으란 얘기고요. 이 자리에 마이너스 7 넣으란 얘기고 이 자리에 마이너스 2 넣으란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65번 자,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입니다. xy가 마이너스 3이랍니다. 근데 5제곱 더해야 되고요. 그 다음 6제곱 더해야 됩니다. 변형식 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5제곱이 나오려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얘를 5제곱을 해야 됩니다. 얘를 5제곱을 해야 x 5제곱과 y 제곱이 나오겠죠. 근데 5제곱 공식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제곱을 하는 거하고 세제곱 하는 거 요거 두 가지밖에 공식으로 배운 게 없죠. 이해가시나요? 다시 자, 제곱하는 거 공식 알았고요. 세제곱하는 거 공식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곱하고 세제곱해서 요거 두 개를 곱하면 5제곱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6제곱은 제곱을 한 걸 세제곱해도 괜찮고요. 세제곱을 제곱해도 괜찮네요. 이해가나요? 결론 제곱과 세제곱을 해달라는 얘기로 받아들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변형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얘를 제곱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곱하면 마이너스 1곱하면 1이 되겠죠. 그 다음 얘를 세제곱하랍니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 다음 전개만 하십시다. 이해가시나요? 뭐라고요? 변형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전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전개를 그냥 하자는 뜻이 됩니다. 이제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남고요. 더하기 순서만 바꿔 쓰죠. y제곱 더하기 2xy 남겠네요. 얘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xy가 얼마입니까? 얘가 이게 마이너스 3이랍니다. 결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6이 넘어가면 7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먼저 하나 구해놨습니다. 그 다음 세제곱 전개하겠습니다. x세제곱 남고요. y세제곱 남고요. 더하기 3의 x제곱 y에
더하기 3의 x 정정하겠습니다. y 제곱이 되고요. 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거 공통인수 나오는 거 보이나요? 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있고요. 더하기 3xy로 묶어내면 남는 거 x 플러스 y 남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1이죠. 넣겠습니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고요. xy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곱하게 되면 플러스 9가 되겠죠. 결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다가 9 넘어갔습니다.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0이 될 겁니다. 자, 기본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얘를 바탕으로 이제 첫 번째 요거 구하도록 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랑 곱하면 5제곱은 나오는 거죠. 맞나요? 변변 곱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곱했더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0이 될 겁니다. 전개합시다. x 5제곱 남고요. 더하기 x제곱 y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 y 제곱이 되고요. y 5제곱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70이죠. 순서 바꾸겠습니다. x 5제곱 더하기 y 제곱 앞으로 빼고요. 더하기 요 공통수 있죠? x제곱 y제곱으로 묶어내면 앞에서 남는 게 y 남고요. 뒤에서 남는 게 x 남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70이 되죠. 자, 넣겠습니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x제곱 y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해야 되겠죠?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곱하면 마이너스 9입니다. 결론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은 얼마 되죠? 마이너스 70에다가 플러스 9 넘어가겠네요.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61이 되나요? 맞나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6제곱은 어떻게 하자고요? 6제곱은 얘를 제곱하는 게 낫겠죠. 세제곱보다는 제곱이 더 낫습니다. 제곱하겠습니다. 그냥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에 제곱은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플러스 100이 되는 거죠. 전개하겠습니다. x 6제곱 더하기 y 6제곱 더하기 2배의 x 세제곱 y 세제곱 남겠죠. 이게 100이란 얘기입니다.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죠? 얘를 세제곱한 거죠. 마이너스 17입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54겠죠. 결론 x 6제곱 더하기 y 6제곱은 150 남았으니까 154가 되겠네요. 원하는 거 요거하고 더하면 답 될 것 같습니다. 뭐 2번 되는 건 크게 어려운 산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식은 하나도 적지 않고 그냥 전개만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전개를 하게 되면 굳이 공식의 암기가 필요 없고요. 암기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식의 계산이 가능하고요. 복잡한 식의 계산이 가능하고요. 계산이 가능하고 좀 더 궁극적인 목적은 나중에 수학 1 배울 때 나중에 고2 넘어가서 자 수학 1을 배우게 되면 자 지수에서 똑같이 이거 나옵니다. 자 글씨가 날아가네요. 죄송합니다. 자 수원의 지수에서도 이거랑 똑같은 아이디가 나오는데 얘를 풀려면 반드시 전개하는 꼴로 알아두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외우지 말도록 합시다. 학생 여러분. 자 이거를 알려주려고 이 강의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자 72번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외우지 말라는 게 구하는 게 이거죠. 그럼 사고방식을 떠올립시다. 그럼 가장 먼저 할 게 x는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c 4제곱에 나오려면 주어진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까 볼 겁니다. 보니까 제곱을 제곱하면 4제곱이 되죠. 아하 그러니까 뭐 할 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제곱을 해야 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제곱을 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자 4제곱이 나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제곱을 제곱해야 되겠죠. 얘를 그래야 4제곱이 나올 거 아닙니까. 사고 순서를 잘 봅시다. 전개하겠습니다. a 4제곱 남고요. b 4제곱 남고요. c 4제곱 남겠죠. 더하기 2배 a제곱 b제곱 되고요. 더하기 b제곱 c제곱 되고요. 더하기 c제곱 a제곱 남겠네요. 얘는 1이겠죠. 이제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자 그럼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뭘 알아야 됩니까? 이걸 구하려면 이거 알아야 되겠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을 구하려면 당연히 ab 더하기 bc 더하기 ac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얘를 제곱을 해서 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다시 ab 더하기 bc 더하기 ac가 얼마인지를 도대체 알아야 됩니다. 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얘가 얼마인지를. 자 그럼 얘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방식은 어디 남아 있습니까? 얘를 제곱하면 도중에 나온 게 얘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세 번째 얘를 제곱을 하겠습니다. 뭐 하려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곱하면 0제곱해봤자 제로죠. 또 전개하겠습니다.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기 2배 AB BC AC가 얼마죠? 제로입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얘가 1이랍니다. 결론 얘는 얼마가 되죠?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이게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랍니다. 얘는 2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이제 얘를 제곱을 해야 되겠죠. 보시나요? 그럼 게임 끝이네요. 이거 제곱하겠습니다. 자, AB 더하기 BC 더하기 AC를 제곱하게 되면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또 전개하겠습니다.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 C제곱 남고요. 더하기 2배 가로에 요거 2개 곱이죠. A B제곱 C 더하기 요거 2개 곱입니다. A B C제곱 더하기 요거 2개 곱이죠. A제곱 BC가 되겠네. A제곱 BC 이렇게 남습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4분의 1입니다. 자, 이제 또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십니까? 저희는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럼 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그냥 공통인수로 묶겠습니다. A, B, C로 묶어내면 남는 거 뭐 남습니까? B 남고요. C 남고 A 남죠. 됐네요. A, B, C가 땡큐하게 빵이랍니다. 얘가 빵이죠. 통으로 사라지는 거죠. 아하! 결론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 C제곱은 얼마라고요? 4분의 1이랍니다. 자, 이제 긁어 나가겠습니다. 얘가 얼마라고요? 4분의 1이죠. 자, 집어넣고 계산하게 되면 그만 얼마입니까? 2분의 1입니다. 결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하는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더하기 C 4제곱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자, 계산의 순서를 좀 잘 봐둡시다. 어떠한 방식으로 순서를 지켜나가는가? 그러니까 뭐라고요? 구하는 걸 얘를 먼저 보는 거죠. 얘를 구하려면 도대체 어떤 식을 조작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찾고 필요한 것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풀이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해가시죠? 반드시 이와 같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곡선의 변형식은 전개를 할 거고요. 전개하기 도대체 어떤 식을 제곱을 하거나 아니면 세제곱을 할 것인가? 어떤 세제곱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자, 여기까지 곡선 공식의 변형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